네, 8월을 맞이해서 이달의 베스트 플랜 시간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지금 운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오늘의 주제가요. 바로 알면 돈이 되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다고 하는데 현정훈 전문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운전을 한 지 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의 네, 주제가 꽤 와닿거든요. 네, 자, 8월을 맞이해서 이달의 베스트 플랜으로 딱 이렇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꼽아주셔서 저도 오늘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 차이점도 비교해 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너무 깜짝 놀란 게 이제 네. 뭐 운전을 하다가 법규를 위반하면은 보험료가 오른다고 해가지고요. 돈을 더 낸다는 소식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해서 먼저 9월에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것부터 네.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9월부터 개정 사항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8월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혹시 내가 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을 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토교통부하고 금융감독원의 그 공시한 부분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는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해주는 준수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도 법규 위반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9월 1일부터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라는 부분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규 위반을 잘 위반이 되지 않도록 잘 지키셔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좀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산출하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보험 가입을 몇 년째 했느냐, 사고 낸 적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아실 건데요. 의외로 잘 알지 못하시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법규 위반 유무,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요. 근데 9월 1일자부터는 이전에 없었던 법규 위반 항목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의 법규 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횟수가 몇 번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할증되는 항목에 이제 평가 항목에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보호 준수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위반 유무 또 위반 횟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할증이 되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을 하면 안 되죠. 제한 네, 속도가 그쵸. 몇 킬로인지 알고 계세요? 50km였나요? 원래는 30km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30km보다 제한 속도를 초과, 20km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법규 위반이 돼요. 근데 이거를 한 번 위반하면 보험료 5%를 할증하겠다는 거고요. 네. 이걸 2번 이상 위반하면 최대 보험료를 10% 할증하겠다는 겁니다. 네, 깜빡 실수를 하면은 보험료가 훌쩍 올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 번이냐 두 번이냐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나 원래 안전운전을 하지만 예. 제한 속도 20km를 초과하지 않는 것, 즉 50km로 초과해서 달리게 되면 이제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스쿨존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도 네. 보행자 보호를 해서 일시 정지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2회에서 3회 위반을 하면 5% 할증이 되고요. 4회 이상 위반을 하게 되면 10% 보험료를 할증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9월 1일부터 된다는 건데요. 법규 위반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또 과태료도 당연히 내겠죠. 예. 그럼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오르고 또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할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 또 법규를 준수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현재 보험료를 자동차 보험료를 한 82만 원 내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9월 1일부터 개정되는 걸 인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 제한 속도 20km를 초과해서 50km를 넘어서 위반해서 한 번을 했다. 예. 그리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2회 이상 위반을 했다 그러면 82만 원 내시던 자동차 보험료를 90만 원을 내야 돼요. 뭐 적은 그 할증은 아닌 거죠. 그쵸. 이런 부분을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안전운전하는 건 참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또 막상 보험료가 오르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지금 해보고 있으니까 네네. 생각보다 조심을 하지 않으면은 내 보험료가 많이 비싸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스쿨존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뭐 노인 보호구역 같은 곳에서 과속을 해도
일단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뭐 실수로라도 법규를 어기게 돼도 이제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시청자분들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실 텐데 네. 여기서 오른다는 그 보험료가 네, 자동차 보험료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근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도 있잖아요. 네, 이거 네, 두 네. 개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그 부분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화면에서도 앞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할증 요소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뭐 음주 이런 것도 당연히 있는 거고, 이제 앞서서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횡단보도를 얘기 드렸는데, 왜 또 스쿨존뿐만 아니라 노인 또 장애인 보호구역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한 속도를 초과하게 되면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5%, 또 10%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스쿨존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30km가 제한 속도인데 20km는 초과하지 않았는데 한 10km 초과했어요. 예. 이러면 할증은 되지 않지만 할인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항상 요 제한 속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증 안 됐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할인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자동차 보험만 이제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이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운전자 보험이거든요. 네. 요거를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자동차 보험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사고, 즉 내가 가해자일 때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상해 주는 게 흔히 대인 보상, 대물 보상, 그다음에 내가 보상받는 자동차 상해나 자기 신체 손해, 그리고 내 차에 대한 차량 손해, 즉 내가 가해자일 때 보상받기 위한 게 자동차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요. 이러한 자동차 사고로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주게 되면 그 대부분의 그런 사고 원인이 속도 위반이라든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앞서 법규 위반처럼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 준수 의무를 위반해서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이러면 이게 이제 치료비, 수리비 자동차 보험사 해결해 주는 거 외에 벌금이 나와요. 또 피해자하고 합의도 해야 돼요. 예. 이런 벌금이라든지 피해자와 합의금을 해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합의할 때는 또 변호사도 써야 되거든요. 이러한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걸 흔히 법률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률 비용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안 돼요.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모두 각각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자동차 보험 일단 가입을 해두고 운전자 보험을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도 저도 이제 막상 가입을 하려니까는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보험료를 예. 내야 되니까 과연 이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과연 돈값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사고를 만에 하나라도 내게 됐을 때 운전자 보험이 정말 내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그건 필요하고요. 예. 이거를 운전자 보험 없이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하려면 큰 문제가 생기십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자동차 네. 사고가 나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자동차 보험사에 전화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사고가 나면 크게 4가지 책임이 발생이 돼요. 대표적인 게 민사적 책임, 예. 그다음이 형사적 책임, 세 번째가 행정적 책임, 그리고 이제 도덕적 책임 이렇게 4가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 대표적인 민사적 책임이라는 게 내가 자동차 사고를 내서 가해자가 되면 상대방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수리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민사적인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에 따른 벌금, 대인 벌금, 대물 벌금, 또 피해자와 합의해야 되는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은 흔히 말해서 형사적 책임이거든요. 이러한 형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가입을 통해서만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또 사고가 나면 과태료를 또 물게 돼요. 이게 이제 행정적 책임이고 예. 마지막 도덕적 책임이라는 건 사고가 냈으니까 피해자분에게 이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준비하기 위한 것,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
준비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 필수는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지만은 운전자 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필수라는 필수입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일부러가 아니더라도 갑작스럽게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당장 뭐 9월부터도 그렇고 내년 1월부터도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네네. 자동차 보험 보험료가 또 오르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만에 하나의 그런 사고를 뭐 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부족한 보험을 좀 채우려면 어떤 꿀팁이 필요할까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운전자 보험인데요. 네. 근데 이 운전자 보험도 또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미 있어. 아, 뭐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겠네요. 얘기들을 하세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비유를 하자면 실손의료비 말씀드리면 네. 왜 얼마 전까지는 뭐 3세대대, 4세대네 이렇게 버전업을 했잖아요. 맞아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실손보험도 변화가 있었듯이 이 운전자 보험도 계속 변화가 있어요. 아, 실비도 그래가지고 있으신데 또 문의를 주시고 네. 어떻게 좀 더 잘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신데 네네,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계속 뭐 업그레이드가 되나 네, 봐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바로 스쿨전 사고 시에 벌금이 내야 되는 경우 그 민식이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예. 이게 2019년도에 법이 새롭게 시행이 된 거거든요. 이 어. 법 시행 이전의 운전자 보험에서는 이런 부분을 담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 최신 버전이라는 기준을 흔히 우리는 2018년 이전 운전자 보험이냐, 예. 2018년 이후 운전자 보험이냐, 조금 더 최신으로 본다면 2021년 이후 운전자 보험이냐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전 운전자 보험은요. 형사합의 지원금, 피해자가 합의하는 게 보통 3천이나 5천만 원이면 가능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1억 정도가 필요해요. 훌쩍 커졌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1억까지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확인이 필요하겠죠. 예. 또 사고가 났을 때의 벌금도 스쿨전 사고 시의 벌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오는데 과연 내 운전자 보험은 스쿨전 3천만 원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예. 예전에는 벌금이 그냥 대인만 벌금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물에도 벌금이 나와요. 그래서 내 보험에서 대인 사고 벌금도 나오는지를 함께 봐주셔야 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비금이 1억까지 갔기 때문에 수임료도 아무래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거거든요. 이게 500만 원까지만 충분히 가능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준비가 돼야 돼서 이 부분도 내 보험에 과연 변호사 선임 비용이 2천까지 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운전자 보험에서는요. 내가 다쳐서 부상 치료를 했을 때 부상 치료비 위로금 형태로 주는데 이게 최저 부상급수인 14급일 때 최대 50만 원까지도 되는데 과연 내 운전자 보험에서는 이런 부분이 보장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8월에 베스트 플랜 주제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네요. 운전을 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퇴근할 때도 운전을 하고 우리 아이들 뭐 등굣길에 좀 그렇죠.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운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저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운전하다가 내가 뭐 1억 원씩이나 정말 물어야 되면은 얼마나 억울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운전을 좀 포기하기에도 네. 밖에 날씨도 너무 덥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더욱더 집중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저희가 좀 보장을 채울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이제 2018년 이전에 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도 확인이 필요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2021년 이 전에 또 가입하신 분들도 원하신다면 최신 보장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뭐 할증되는 것도 대비를 하고 네. 이번 달에 베스트 플랜 이제 주제로 가져가면서 네. 8월에 챙겨야 되는 이 보장의 꿀팁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는 운전자 보험이 단순히 이제 법률 비용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법률 비용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여기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다쳤을 때 내 부상 치료비에 대한 부분, 또 응급실 가는 부분, 또 내가 다쳐서 간병인이 필요할 때 간병인 입원 일당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또 사고 이외의 그 치료에 대한 부분까지도 보장받는 것. 여기에 최근에는요. 내 차 차량 피해에 대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내 차값이 하락되잖아요. 네. 그런
최신 차에 대한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고 유리 파손에 대한 교체 비용 그리고 타이어 파손에 대한 교체 비용까지도 보장되는 플랜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 보험료가 비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도 보통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면 보장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챙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가 나면 뇌출혈 사고에 대한 진단이나 수술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흔히 뇌출혈 그러면 뇌출혈 진단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근데 흔히 알고 있는 건강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수술비는 질병으로 인한 것만 해주는 겁니다. 사고로 인한 뇌출혈 진단비 수술비는 이런 운전자 보험에서 가입해야만 상해 사고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자 하는 운전자 보험 풀 버전은요. 예. 법률 비용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것, 그다음에 그 외에 차량에 대한 것, 그리고 내가 부상받은 거에 대한 풀 버전으로 하신다 그러면 보통 40세 남자 기준으로 사무직 기준으로 20년 보장받는데 22,990원이면 되고요. 꼭 필요한 법률 비용만 한다 그러면 10,000원에서 15,000원이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괜찮은 보장이 나왔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운전자 보험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있으신 분들도 2018년 이전에 가입을 하셨거나 조금 2021년 올해 이전에 가입을 네. 하셨어도 확인하라는 말씀 주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은요, 이 8월에 저희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져가야 될 꿀팁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월 1일자로 네. 자동차 보험료 할증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통법규 잘 지키셔야 되는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특히 속도 위반하지 않으시는 것, 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서 보행자 보호 준수 의무 지키시는 것,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구역도 역시 법규 지키셔서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 중요하고요. 그다음 스쿨존 그 사고로 인한 민식이법 적용에 따른 사고에 따른 벌금에 대한 준비도 미리미리 좀 하셔야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고액의 그 비용 부담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차 보험에다가 운전자 보험, 뭐 보험료 조금만 더해가지고 정말 큰 돈 나갈 거를 구멍을 미리 막을 수만 있다면은 당장의 보험료가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증에 대한 개정 사항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만나보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내면 안 될 것 같은 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궁금증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운전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최대한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싫고 네. 그래도 제가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잘 받고 싶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 보험 당연히 좀 들으러 가야겠네요. 그럼요. 음, 그 운전하시는 분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최소한 법률 비용만큼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아직 운전자 보험 못 가입하신 분들이랑 저랑 같이 이제 운전자 보험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은 뭐 간병인 입원 일당 플랜도 들어있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고 네. 사고 이후의 보장에 대한 말씀도 주셨잖아요. 네네. 예전에 없던 보장들인 것 같은데 이거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전에는 운전자 보험은 그냥 입원 일당 뭐 네. 이런 것만 있었다면 최근에 이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다른 건강보험에서 다루다 보니까 네. 최신 버전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보험 안에도 상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장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통사고 나면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간병인을 쓸 수 있는 보장도 들어가 있고요. 또 사고로 인해서 성형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부분도 간양하고요. 또 사고로 인한 외상성 스트레스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치료에 대한 보장도 준비될 수 있도록 선택해서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최근에 그 간병 보험에 대한 니즈도 커져가고 있잖아요. 네. 다들 뭐 맞벌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 보험 안에도 간병인 보장도 들어있고 뭐 사고 이후까지 좀 케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쏠쏠해 보입니다. 자, 저희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 또 보험료잖아요. 네네. 혹시 예전에 2018년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을 좀 열어봐라라고 하셨는데 네. 예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랑 네. 이번에 보장이 꽤 업그레이드가 된 운전자 보험이랑 보험료가 혹시 얼마나 많이 비싸졌을까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보면 네. 상대적으로 예전에 냈던 보험료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네. 보험료의 변화는 크지 않다. 그래요. 네. 거의 그 뭐 한 10% 이내에서 혹시 인상 요인이 개개인마다 틀릴 수는 있지만 요인이 있더라도 10% 이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는 내가 예전에 냈던 보험료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훨씬 넓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 그 이유는 대표적인 게 요즘은 운전자 보험도 저해지, 무해지가 많이 있고요. 요일 자체가 예전보다 내려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보험료 큰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험료가 비슷한데 보장 자체는 훨씬 크고 넓어졌다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슈를 열 때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우리가 조금만 교통 법규를 어겨도 비싸질 수도 있다. 이거였는데 결국에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운전자 보험을 꼭 가져가야겠다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저희 또 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뭐 이번 이슈도 그렇지만은 가장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 제가 택시를 탈 때에도 택시 기사님께서 참 예민하셨던 부분이 민식이법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운전자 보험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거든요. 저희 방송에도. 네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민식이법 시행이 이제 조금 된 지가 됐는데 운전자 보험을 이것 때문이라도 꼭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운전자 보험 대표적인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쿨존뿐만 아니라 일반 스쿨존이 아닌 경우에 사고가 나서 벌금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너무 나오거든요. 비싸요. 2천만 원이면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전세 사시던 분은 전세 자금을 줄여야 된다든지 일시적으로 2천만 원을 큰 경제적 규모가 큰 비용 부담이 되고요. 이게 스쿨존 사고일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담이 크고 이러한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될 정도면 벌금 외에 형사비 지원금이 따로 또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최대 1억까지도 합의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운전자 보험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부분이 다 본인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보험료 10,000원에서 15,000원이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억, 벌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